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열입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좀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 알람이 제대로 울릴까.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날 케이스는 딱 한 가지 케이스인데요. 골프 치러 가는데 지금은 아닌데 이제 한참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또 와보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좀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도 좀 해보고, 어쨌든 방금 전에 이제 사회자님께서 동영상을 틀어주셨는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를 이렇게 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 좀 놓게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아마 1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워낙 강해서, 사실 또 강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는 나랑은 좀 상관이 없지 않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좀 나중에 하지 뭐 하는 생각도 좀 하시고요. 오늘 좀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은 AI와 함께 좀 이렇게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과 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건 요즘 제가 오늘 다른 아니지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변곡적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뭔가 확 바뀌는 지점에 우리는 이제 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공지능 구현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보면 워낙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아까 방금 처음에 보신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야. 너희들 집중해서 잘 들어봐. 그리고 저 집에 가면 우리 저 애들한테 너희들 한번 내가 하는 말 들어볼래? 이해는 되니? 제가 우리 애들이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설명을 나름 했구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알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깊게는 아니지만 그래 저런 게 모여서 AI가 된단 말이야. 이 정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인데, 과연 우리는 AI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에너지, 요새 이제 재생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료, 진단, 예측, 그다음에 추천, 쿠팡에 들어가면 뭐 이것저것 전에 샀던 거와 관련해서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하네요. 앞에 있는 게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요즘 이걸 보시면 아마도 저런 것도 하고 있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 막내 딸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여기서 숙제 무슨 빅데이터, 초등학생 6학년인데 초등학생 무슨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이거는 초등학생한테 이걸 공부해서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AI 써보라는 얘기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이런저런 막 질문해서 왜냐면 애한테 힌트만 주면 되잖아요. 아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말로써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뭐 그래서 밑에 이 그림이 뭐 숙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기학교에서 뭐 초등학생 뭐 이렇게 무슨 탄소 중립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에너지 미술 대회라는 곳에서 뭐지 그 AI에게 저기 보면 프롬프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롬프트가 인공지능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 해줘 이렇게 이제 명령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애들에게 가서 마트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등학생 전기에너지 미술 대회 안내에 대해서 알아봐라 있다든가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봐라 그럼 얘가 쭉 알아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요런 내용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 한번 그려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뭔가를 생성해 준 거예요. 그 제너러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GPT 최는 이제 채팅하는 거고 G가 바로 이제 제너러티브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림도 만들어주고 글도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난리가 났던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벌써 한 2, 3년이 돼가고 있는데 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카테고리 1등을 수상한 작품을 AI가 그렸습니다. 자, 근데 AI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야, 요런 그림을 그려봐봐 라고 하겠죠. 그게 키입니다. 그게 키. 근데 문제 창의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어야 이런 걸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아 그냥 대충 그려 이렇게 하고 말겠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의력. 그걸 한번 뉴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페라 공연이 한창인 무대 전경을 섬세하고 신비롭게 묘사한 이 그림.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 대회에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입니다. 해당 작품을 만든 현직 개발자입니다. 개발자. 게임 기획. 작품을 제출할 때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자, 일단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서. 그래서 저 그림을 AI한테 줍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어떻게 그려줘? 이런 그림을 그려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림을 줍니다. 그림을 주면서 야, 이 그림을 인물을 남자로 바꿔서 한번 그려봐. 아주 간단하죠, 질문이. 근데 사실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명령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뭐 앞에 뭐가 있고 주위에 뭐가 있고 바닥에 뭐가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펜이나 이렇게 붓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첨부한 그림과 같이 그리는데 인물을 남자로 바꿔봐. 그럼 이렇게 그려주거든요. 뭐 단 한 10초 만에. 아 물론 이거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대충 명령을 줬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죠? 뭐 금을 넣으면 뭐 금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멋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AI로 다 하고, 그리고 한 번은 여러분들 다 같은 경험을 했을 텐데, 이 뭐 애들이 사춘기 학교 다닐 때 엄마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AI로 엄마를 위한 시 하나 지어봐. 이렇게 이제 AI가 시를 쫙 지어주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니 웬일이야?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김에 스마트폰에 있는데 그걸 이제 AI로 와이프를 위한 음악을 한번 만들어봐 하면 이제 이게 금방 만들어요. 30초 만에. 그리고 거기다가 요즘은 동영상, 페이크 동영상이라고 볼 수 없는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입술 모양에다가 음악까지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렇게 다 만들어요. AI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AI가 만드는 보시면 이 귀여운 골든 이제 근데 AI가 만든 거라면 믿어지시고 만든 거는 지금 그 영상 촬영가들 다
상황이 생겼죠. AI가 다 잃어버리니까. 가구를 걸으면서 검은색 부츠를 신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니까 지금 보시면 이런 촬영 같은 영상이 바닥에 그래서 진짜 큰 문제입니다. 리플렉션을 보면은 실제 건물들에서 반사되는 그 라이팅도 일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서 테두리 입고 있다는 프롬프트를 입력했더니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24살의 여자가 클로즈업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봐도 아니 이런 장면은 CG로 AI가 그 차량이 CG 지나갈 때 까매지니까 지금 반은 하늘에서 이게 AI로 만들었다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자,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남자의 머리카락 대충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동영상은 이제 젠3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AI 모델로 만든 건데 시치첸이라는 그 CEO.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니 저런 동영상을 만들려면 내가 도대체 인공지능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까? 거기에 창의성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대충 만들어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림을 정말 많이 그리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형도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알고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려면 제주에서 어떤 서비스를 좀 많이 만들어야 돼. 이 뭔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누군가 이걸 안 해주는 거야. 그거 한번 좀 해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인공지능은 다 해주거든요. 이걸 보시면서 물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도대체 이걸 만든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상상을 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켰을까? 프롬프트를 줬을까? 이제 모든 걸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만들자 AI를 갖고 만들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AI한테 뭘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창의성. 생각하는 게 있어야 그걸 구현해내지 않습니까? 이분이 약간 시스템인데 사실 제가 일부러 이분 영상을 넣었거든요. 원래 딸이 병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의사들 다 모아가지고 12만 불을 주고 내 딸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나 하는 거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12만 불을 주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딥 리서치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했더니 웬걸 200불 30만 원 줬더니 오히려 12만 불보다 후련하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이분이 동영상 찾다 보니까 워라벨이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워라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번 IS3 그래서 찾은 게 무슨 말이지? 라는 게 궁금해서 듣다가 시간이 없어서 저 밑에 링크를 AI한테 College wastes time. There's a Teal Fellowship where Peter Thiel's paying you money to go to college. 제미나이라는 이제 구글 AI거든요. 우리 젠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젠민인 줄 알았어요. 젠민 아세요 혹시? 젊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하여튼 그 제미나이한테 저 링크를 주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요약해서 알려줘봐. 그게 원래 구글에서 만든 AI인데 유튜브도 구글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이 그 플랫폼을 요즘 통합시키면서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줬더니 뭐라면은 일하고 나의 삶 노는 거를 밸런스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나의 의미 있는 일을 얼마나 하는지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놀고 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든지 의미 있는 일, 또 우선순위, 워낙 일이 많으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 리서치라는 게 나왔는데, 아까 내종량 딸 치료를 위해서 개인 연구팀에게 15만 불을 주면서 한 것보다 더 줍니다. 제가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경진대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경진대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한번 알아봐봐. 요즘은 딸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저 대학에 있는 두 녀석한테 야, 일요일 몇 시간 좀 비워라 해가지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프롬프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공지능에게 이거 해라고 시키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야, AI와 빅데이터 관련 보건 의료 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찾아서 알려줘봐. 그러면 쭉 알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이 대회 제안서를 잘 작성하기 위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줘. 그럼 얘가 기가 막히게 이걸 알려줍니다. 이거 챗GPT가 알려주는데요. 작성 가이드, 목적, 구성, 표현, 그리고 문제 인식 필요성을 써야 된다. 설명합니다. 뭘 해야 된다. 아이디어 창의성, 혁신성이 중요하고 뭐 어쩌고. 계획의 구체성, 보건, 의료 빅데이터 활용성, 필수 내용 어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좋아. 그러면 아까 네가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제안서를 좀 써줘 하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10분 정도. AI 기반 당뇨병 전 단계 예측 및 맞춤형 예방관리 솔루션에서 쭉 이렇게 작성해줍니다. 창업 아이디어 개요부터 활용 계획. 이거 뭐 물론 하나하나 다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여기저기 저기 이광만 국장님도 앉아 계신데, 젊었을 때는 저 이리 와서 제안서 쓰자 그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자꾸 막 이렇게 눈도 아프고, 그래서 야 이거 계속 할 수 있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뭐 소장이나 내지는 뭐 이렇게 사업 단장을 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 AI가 불과 이렇게 이슈가 되기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시작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딱 보고 와, 이게 내가 굉장히 그 기억력이 좋았을 때, 그 젊었을 때 일을 또 할 수가 있겠다. 와, 신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 여기 가보시면 약간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당뇨에 대해서 써라라는 제만의 이제 뭐 아까 창의성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왜 당뇨병이 왜 중요한지, 우리 40대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이 뭐 당뇨 전 단계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라든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몇 가지 조건을 좀 주긴 했거든요. 일종의 창의성이죠. 제 아이디어를 살짝 넣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가 스스로 공부하더니 이런 걸 쭉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즉 R&D 계획서 보고서 작성, 시간 하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그 인트로 영상에서 그 맨 처음에 사회자님이 틀어주신 영상에서 보면 1인 창업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엔터프러너십하고 솔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이제 솔로프러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1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렇게 계획서도 쓰고 코딩도 하고 발표자료 만들고 영어는 돌아다니는 영어는 아니지만 이제 마케팅, 인터넷,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마케팅도 하고.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제가 까먹었다. 제가 맨 처음에 간단한 서베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혹시 여기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실까요? 대표이사.
들기 싫으시죠? 그럼 대표이사는 손 내리시고 임직원 직원분도 손 내리시고 3, 40대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학생들하고 봅시다. 손 들어와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이건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강의하다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학생한테 야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냐 물어보거든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 여러분들이 지금 뭐 대표 CEO가 되시건 아니면 뭐 지금 직원이 되시건 AI의 도움을 받은 자 보통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무슨 우리의 모든 직장을 뺏어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이 인공지능 못하는 사람의 수명 혹은 수십 명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뭐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잘하는 사람의 경쟁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일요일이면 엊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이 옛날 혹시 아마 좀 여기 잘 아실 것 같은데 중앙로 남문로타리 조금 아래 보면 강인규 안과의원이 있었던 그 근처에 보면 요 오른쪽에 리차드라는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분인데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조그마한 스테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저기 한 제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영어 우리 무슨 디스커션하는 모임을 갖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저께 제가 이제 AI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런 거다 했는데 이분이 여기 다른 분이 계십니다. 탐이라는 분이 계신데 탐이라는 분이 전전 미팅 때 AI가 우리 상당히 이제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AI가 우리 예를 들면 일자리를 뺏어가고 하여튼 사회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요 밑에 그러니까 지지난주 만나고 난 다음에 구도시 게스트하우스 사업계획서를 빅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놨거든요. 왜냐하면 AI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외국분이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는 마당에 좀 도움되라고 딱 15분 걸렸습니다.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제주도에 요새 워케이션, 런케이션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성공 전략 그리고 요즘 중국 관광객들의 유형 형태 이런 것들을 쭉 엿보여가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제까지 왜 제주도 관광에 문제가 있었는지 찾아봐. 한 10분 정도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여러 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지금 잘 들으십시오. 내가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싶은데 그 계획서를 잘 만들기 위한 질문을 만들어줘.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최고의 계획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최고의 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질문도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럼 내가 막 질문 만들어주거든. 한참 걸립니다. 그 질문을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그 질문 중에 조금 내가 바꾸고 싶은 걸 좀 바꿔서 다시 인해서 내가 적어줘. 냈다 질문. 네가 만든 얘는 아니 왜 제가 만든 걸 그대로 주십니까? 이런 불평을 안 하거든요. 줬더니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써머부터 시장 분석 및 환경, 제주 관광시장 분야 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쩌고저쩌고 이거요.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율이 10.1%로 처음 10%를 넘어섰고 게스트하우스 시장 현황 및 경제 분석, 제주 구도시의 매력 및 잠재력, 주요 타겟 고객 분석, MZ 세대 어쩌고저쩌고, 가치 소비 및 현지 문화 지향, 편의성 및
문화 교육을 주고 제가 이제 이분이 외국분이니까 제가 창의력이 하진 않는데 약간의 힌트는 줬거든요. 외국 사람 그리고 지금처럼 같이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장도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옆에 거기 저 나이트 마켓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지하고도 좀 연결시키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말도 몇 마디 해줬었죠. 이렇게 뭐 소위 패턴 비교 만들고 난리가 많이 아닙니다. 이게 차별화된 컨셉 및 디자인 쭉 지나가겠습니다. 운영 계획부터 마케팅 홍보 전략까지 재무 계획 예를 들어서 얼마 투자하고 얼마 벌 거라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고정 비용, 임대 비용. 그래서 얘가 그때 이렇게 지금 중간에 저 우리한테 살짝 질문합니다. 혹시 초기 창업 자본은 얼마 정도 있어? 이거 혹시 뭐 은행에서 빌릴 거야? 대출할 거야? 뭐 할 거야? 제가 거기에 살짝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건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좀 적당히 알았으면 해줘. 참고로 요거 한 객실 몇 대 한데 좀 중소형 그 게스트하우스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 참고자를 내가 쭉 이렇게 이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아마 제가 보기에 한 팀이 한 달 걸리 최소 한 달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혼자 잘 모르는 저가 단 10분 15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말다했죠.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 그 화면에서 본 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다른 AI 갖고 한 거 역시도 비슷한 AI 두 개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읽어서 그걸 올려놨더니 이분 와이프가 리차드의 와이프가 한국 분이거든요. 엊그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황당하다고 그동안 5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를 자기가 생각을 들었다고 알려달라. 뭐를 생각했지 다음에 알려주겠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 이제 외국에서 그 인바운드인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좀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주도로 일단 끌고 와야 제주도 북적북적하게 만들어야 거기서 관광하고 이것저것 뭐 식당도 잘 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엊그제 외국에서 뭐 한 외국의 연구소 우리로 치면 이제 과기부 필리핀 과기부하고 대학 교수들에서 한 25분 오셨는데 여기 볼 때 많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제주도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기저기 도에서 또 무슨 뭐 워케이션 무슨 공간도 마련해주고 바다 보이는 곳에서 우리 저 오부시라고 후부시라고 저기 어디입니까? 그 어디죠? 인도네시아 저기 발리 거기 대나무 그저 하우스에 앉아가지고 보리맛을 보면서 한 몇백 원짜리 맥주 마시면서 그래 이거야 또 누군가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물론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어쨌든 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일을 하면서 맞아 내가 빨리 초청자 보내야지. 그래서 이제 재미나이에게 구글로 일부러 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재미나이에게 최근에 내가 누군가가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한 것 같으니까 찾아가지고 초청장 만들어봐 하면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이름이 쫙 가가지고 초청장 만들어 달라는 걸 인식해서 그 이전 내용들까지 파악해서 초청장을 쫙 만들어줘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카피에다가 제가 이런 그 서식에다가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만 체크하고 체크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내용이 맞아 틀려 한글로 번역해줘 이렇게 하면 번역을 해주거든요. 번역이 다 되면 거기다 살짝 수정해서 다시 주면서 다시 영어로 작성해서 영어로 작성해줘. 지금 몇 분이나 몇 분 지났습니까? 30분. 2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을 주고 간단하게 야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해줘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꿔주는 건데 꼭 여러분들이 뭐 상품 디자인, 뭐 마케팅 홍보할 때 저런 걸 쓸 수도 있겠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저런 걸 저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을 주고 오른쪽처럼 제 마음대로 막 바꾸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붙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요걸 이걸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지 하나를 각도를 바꾸기도 하면서 어떻게 바꾸는 거 요걸 이렇게 바꾸고 이런 것들 화장품 사진 보건 입체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회장님이 좀 좋은 하던 건가요? 내가 노트북 사양이 조금 그래서 이해합니다. 왜냐면 이 안에 동영상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보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신 건 아닌데 여러분들 그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 중에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AI를 시킬 수도 있지만 야 이거 좋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야 이걸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만든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에서 키운 밑강 가운데 딱 놓고 그다음에 배경을 우리 그 과수원을 배경으로 해서 좀 해보지. 그럼 샘플 AI를 주면서 그런 명령을 주면 그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거는 재미삼아서 안전에서 만들어낸 거죠. 유관선 열사. 그리고 요거는 진짜 나쁘거든요. 이걸 누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물론 이제 그 콩팥이 안 좋으셔가지고 항상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하죠. 어머니가 콩팥 안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안 해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1년에 2%씩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인생 100세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100세가 되는 쯤이면 콩팥이 100% 기능을 못하게 될 텐데 어쨌든 늦추기 위해서 이제 약을 먹을 때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사진 찍고 저 뒤에 있는 저는 알러지가 좀 있어서 AI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콩팥에 문제가 오면 좀 체크해요. 그러면 다 설명해 줍니다. 그 외람들 여기 뭐 의사분은 없겠죠. 외람들 말씀이지만요, AI가 훨씬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물론 이제 전문의는 또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하나 여러분들이 약을 타면 그냥 드시지 마시고 성분을 조사해서 요거 보니까 혹시 요 약성분은 좀 이게 안 좋은데 혹시 그럼 얘한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에게 콩팥에 문제가 없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없니?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럼 의사한테 가가지고 혹시 이런 걸로 좀 바꾸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AI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인공지능인데 다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림을 그려주고 생성해주고 글을 써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제품 디자인해주고 음악 만들어주고 다 전원을 기부 AI라고 합니다. 그걸 여기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근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었는데, 인공지능은 artificial intelligence, 보통은 전문가 시스템이 옛날에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사람보다 무언가를 특정한 거를 더 잘하는 걸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예측을 잘한다, 암 진단을 기가 막히게 한다, 뭐 이런 것들 예측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때려박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 뭐지? 여러분들 PDF 문서에 보면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 PDF 문서, 그 다음에 웹에 있는 모든 데이터, 과거 30년, 40년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에라모르겠다, 인공지능이다 그냥 다 씁니다. 때려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large language라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때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large language를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모든 걸 다 알게 된 겁니다. 자, 동해물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백두산이니까 기억이 나겠죠. 공주님과 왕자님,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걸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고, 제가 무언가를 설명했을 때 관련된 걸 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AI가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막 생성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건을 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생성형 휴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저께 집에서 이런 막 만들어내겠죠. 설명을 하겠죠. 내일은 어떤 걸 할 겁니까? 블라블라블라 계속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AI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때려 부어 넣었더니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걸 제너럴,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I 가운데다가 G, 제너럴을 넣었습니다. AGR, 일반 인공지능. 이게 바로 거대 언어 모델을 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저게요, 10년은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일반 인공지능에 손발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AI를 로봇 머리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죠.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And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With 패턴이 the 시작하는 center of 거죠.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이게 이거 역시도 나온 지는 나름 된 거거든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근데 이제 발전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다 하고, 튀김도 튀겨주고. 요즘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실제 AI가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신발에도 들어가고, 로봇에도 들어가고, 차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요거는 현대차는 아주 땡겨봤습니다. 쉬운 거. 이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맨 처음에 구글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가 인수 플러스 투자를 했는데,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불과 몇 년 전에 투자 80%, 소프트뱅크가 20% 갖고 있는데요.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7일 인간을 닮은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새로운 로봇은 현실 적용을 위해 설계됐다며 앞으로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험실과 공장,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흥분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구글에서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구글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소프트뱅크도 마찬가지. 하다가 손을 냈죠. 절대 건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돈만 대주고 뭐 약간 과장돼서 표현하면 돈만 딱 대주고 우리 저 가서 사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하고 싶고 마음대로. 일론 머스크가 아까 그 로봇을 보면서 예를 들면 레인이라는 영화에서 귀신이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걸 틱대면서 굉장히 그 특이하게 봤다. 여러분 올류 아반떼라고 들어보셨죠?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까 그 로봇 이름을 올류 아틀라스라고 붙였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현대 자동차의 정책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섭을 안 하니까 서로 이제 윈윈이 쓰러지고 가라는 거죠. 지금 로봇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 그 개발 라인에. 자, 이처럼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렸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AI는요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온 코끼리처럼 이 세상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안불안한 게 그렇죠? 이게 부서지지 않겠구나, 저게 망가지지 않겠구나. 근데 그 망가지는 게 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파괴적 창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창조해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점이죠. 고 이혜령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 말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말로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내가 엄청 배워가지고 너보다 더 똑똑해질 거야.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라고 느꼈습니다. 한 일주 전에 이 이혜령 장관의 장남분을 만났거든요. 그 한예종의 교수님인데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한예종 자기네 학과에 학생을 좀 90% 줄여. 왜? AI를 잘하는 10%가 나머지를 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뭐 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보고서를 쓰고 말을 만들 때 뭔가 좋은 말이 있지 않을까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뭐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럼 깜빡깜빡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AI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10%의 AI를 잘 쓰는 인력이 나머지 90%를 물음표 할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물음표를 치고 하면 얘가요. 맞아, 이런 단어가 있었지. 더 이상 똑똑한 인재를 키우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학에 있으면서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세기의 이혼의 주인공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세영 관장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충남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를 했을 때 도대체 창의적인 질문 혹은 재미있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대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이고 질문 자체를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있게 질문, 창의성 있게 질문을 해야 AI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걸 선사를 할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죠. 그런데 재미있게 질문해서 뭔가 엄청난 걸 얻을 생각을 안 하고 걔 별로야. 나 쟤보다 더 똑똑해지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창의력, 그렇죠?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다. AI와 4차 산업혁명, 이걸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능은 여러분 오늘 오면서 우산 안 들고 오셨죠? 그게 지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산 비가 올 것 같았으면 아마 우산을 같이 챙기고 오셨을 겁니다. 우산을 안 갖고 갔을 때 비를 맞고 그때의 스트레스, 짜증나, 찝찝함 이런 기억을 여러분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뇌에다가 다 심어놨거든요. 예측한 비가 와서 비 맞으면 이거 불쾌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산을 집어들어. 이게 지능이거든요. 인공, 폭포, 인공 호수처럼 인공은 그런 거를 사람이 인공 만들었다는 얘기죠. 어디에? 컴퓨터에.
그래서 4차 산업혁명론이라는 게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분들이 이게 사실 몇 년 된 일인데 이제까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명 직전까지 와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알파 고가 이제 영어로 게임이라는 바둑이라는 뜻 아닙니까? 알파는 시작이고 이참 그 이세돌은 굉장히 행운하죠. 인공지능 얘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인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 숫자를 보면 기보가 있는데 저 숫자 이거 두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요걸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Well, first of all, Michael, thank 저 you. 얼굴이 벌게는데 Another amazing time. 이세돌이 5분 중에 딱 한 번 얘기했는데요.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다 이겨버리면 시민단체가 반발할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투자를 정부에서 투자 못하게끔 막을까봐. 그래서 한 번 져졌다는 얘기도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었고요. 그 구글 딥마인드 그 회사인데 구글에서 확 사버렸죠. 강화학습이라고 엄청난 알고리즘을 만든 이 CEO가 이 사람은 뭐 돈 엄청 벌고 거기 CEO로 갔거든요. 데미스 허샤비스 이 사람이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원래 아니 AI 그리고 그 누구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노벨상 5개 중에 최고나왔던 3개를 타거든요.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탔는데 그 AI로 단백질 3차원 구조를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한 사람들이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런 걸 탄단 말이야. 그런 시기가 되버린 거죠. 알파 제로는 아까는 알파 고였었는데 제로는 그야말로 0이죠. 사람의 지식이 없이 그냥 룰만 주고 인공지능을 만들었고 그 인공지능이 알파고를 몇 대 0으로 이제 이겨버렸죠. 엄청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전쟁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뭐 물부터 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화를 걸어주고 이렇게 약속을 잡아주죠. 왼쪽이 인공지능이거든요. 오른쪽은 실제 사람.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얘기하니까 이제 웃고 있는데 알파고 이후에 6년 만에 2020년 6년 만에 또 다른 충격이 왔다. 그게 챗GPT인데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들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알고 돈을 엄청 투자했죠. 그러면서 원래 기업인 단체인데 그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즈 운영 체제하고 오피스, MS 오피스 이런 거, 파워포인트 이런 걸로 근근히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플랫폼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기업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옛날 도스 운영 체제 그리고 윈 눌러가지고 윈도우 운영 체제 딱 뜨는 걸 경험하신 분이 여기 아마 수두룩하실 텐데 그때의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빌 게이츠는 그때 그 이후로 두 번째 엄청난 인터페이스의 변화다. 인터페이스? 뭐지? AI에게 나의 아이디어를 간단히 설명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만들어봐. 했더니 쫙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땠죠? 구글에 들어가서 엄청 검색하면서 이게 맞아 틀려 이걸 넣고 문장 만들고 난리가 말도 아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별로 고생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밑에 있는 팀원이나 직원들은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다고요. 이게 사실 근데 재미있는 게 오픈 AI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챗GPT를 만들면서 뜨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챗 G가 이제 제너러티브라고 했었고 PT에게 T가 트랜스포머라는 사람의 뇌를 모델링해서 만든 아주 기가 막힌 인공지능 모델이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무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왕자님과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주님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T 트랜스포머 저기 두 번째 구글이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시기영망을 발표했는데 어텐션 이제 올리고 저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텐션이란 말은 주의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해내는 건데 왕자님과 공주님 그럼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러면 임금님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럼 행복하게 살았다 또 뭐가 생각나세요? 성 또 뭐가 생각나세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경망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시경망이고 그 시경망을 이용해서 앞에다가 GP를 붙여가지고 GPT 시경망을 만들어냈고 앞에다가 채팅 기능이 나오는데 그래서 챗GPT를 만들어냈는데 그 챗GPT를 맨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독점하면서 12조를 투자하면서 독점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그때 뉴스가 엄청 났습니다. MS가 구글 비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인공지능 테마 잘 아시는 게 무슨 뭐 선거 대통령 선거주 누구 뭐 이재명주. 근데 문제는 정말 재미있는 건 구글에서 이미 챗GPT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개 안 했죠. 왜? 구글은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들어가서 검색해서 카피 페이스트해서 이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광고를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말만 하면 쫙 만들어주는데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글에서 말 아무한테도 말하지만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챗GPT와 같은 건 지네가 만들었으면서 발표 안 했습니다. 자기네 돈벌 시장이 사라집니다. 어쨌든 23년, 2년 전입니다. 23년에 뭐 난리가 났었고요. GPT-4가 나오면서 뭐 최소 IQ가 139다. 뭐 기업들이 사라지다가 질문 던지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질문 던지는 거 프롬프트라고 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를 잘하는 사람이 이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공지능은 생성형의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만들어주는 게 가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내가 창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다 해준단 말이야? 오 이거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얘가 좋습니다. 아까 쫙 만들어줬어요. 근데 제가 쭉 훑어봅니다. 봤더니 이건 아닌데? 라는 부분이 몇 군데 섞여 있거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맹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죠. AI가 100% 완벽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로시네이션 전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세종대왕의 맥북 사건이 있었는데 세종대왕이 맥북을 쓰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맥북을 던져버렸다는 그런 식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AI가 쭉 만들어내더라고. 도대체 없는 얘기죠. 없는 얘기를 가짜로 막 만들어내는 경향도 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AI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항상 갖고 보면서 내용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해요. 이거 만들어낸 거죠. 지난번에 이제 그 이전에 트럼프가 미국 경찰이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흑인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가짜 뉴스 편파하는 문제. 그 에스더 소설가 테드 창이라는 분은 여기 가만 보면 우리 사람이 만든 난리지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막 학습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꾸로 막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가만 보면 우리가 섬세하게 작성했던 그 부분이 살짝 없어진 채로 막 생성을 해줍니다. 마치 JPG 파일이라든지 압축 파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나. 23년
반면에 AI가 너무 발전하니까 AI에는 아직 그 표준 안전 규제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일단 잠시 멈추자. 규제를 마련할 때까지 잠시 멈추자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반대했고 논란만 키웠습니다. 반대했던, 잠깐 멈추자 했던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 나도 만들래. 내가 주에다가 XAI라는 회사도 만들고 또다시 인공지능이 폭발하고 여러분 지금 툴리파이라는 AI가 보면 그런 AI들이 엄청난 AI들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저 변곡점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AI 쫙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생존을 건 AI 싸움이 시작되고 있고 이 AI가 어떻게 하는 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강의를 또 다시 할 기회가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그 한라도서관의 어머니 학부모 모임에 가서 제가 딸한테 했던 내용인데 어머님들 그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해서 이제 이런 그 지능이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모든 지능은 뇌에서 나옵니다. 즉 그 말은 뇌를 갖고 있으면 다 지능이 있다는 뜻이죠. 지렁이도 뇌가 있고 작긴 하지만 그래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게 쭉 연구하는 사람이 신경해부학자인데 이분이 또 이 뇌 연구하면서 신경망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난리지를 제공한 분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새의 뇌를 연구하면서 이런 패턴 신경세포라는 걸 발견했죠. 노벨 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안에 보면 신경세포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게 시냅스라는 걸 알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별보다도 더 많은 수의 뇌가 신경세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체로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들이죠. 뇌가 엄청납니다. 그 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호가 바이오 시그널이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뇌를 총으로 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꼬꾸라져요. 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도록 뇌에서 계속 시그널 보내면서 근육이 탱탱하게 힘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뇌하고 뇌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들어가는데 시냅스 들어봤습니까? 시냅스가 얼마나 거기 보면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어머니 얼굴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이들 얼굴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시죠? 그게 여러분 뇌에 시냅스의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 분포가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남녀 삼각관계, 세 사람이 있는데 삼각관계, 손을 잡으면 그 관계, 손 잡는 곳이 세 개죠. 근데 우리가 신경세포의 삼각관계, 신경세포가 별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경세포들이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의 값을 조절하면 인공지능이 생깁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엄마들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파라미터라고 불리거든요. 그 시냅스 수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챗GPT 3.5의 신경망의 아까 시냅스의 수는요 1750억 개. 지금 챗GPT 4는요 5천억 개.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서로 만들어지는 거는 뭐 1조 개. 우리 머릿속에서의 그 시냅스는 연결된 부분은 30조 개. 인공지능 멀었습니다. 우리 뇌를 보면 우리 뇌를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쭉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뭐 쭉 있는데 사고가 나면
우리 뇌 다치거든요. 그러면 뇌사 혹은 치매, 나이가 들면서 치매도 걸리잖아요. 근데 치매가 걸린다는 얘기는 그 아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그 연결된 부분이 동작을 잘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커넥션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30쪽에. 물론 뭐 20쪽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시냅스를 우리가 안 씁니다. 써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공부하려고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뇌를 쓴다는 건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지금 다 뇌를 쓰는 거니까 걸으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요가에서 우리가 안 써봤던 동작을 쓰도록 하도록, 그게 모든 게 이제 뇌에 그 시냅스, 신경전이라는 물질을 보냈다 받았다 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 연구 결과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다. 쓰기만 해라, 쓰기만. 안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쭉 넘어가고요. 지금 몇 분 남았나요? 5분? 그걸 제가 교사 아파트 살 때 우리 아파트에 있었던 닭인데, 제가 아이들이 과학대에서 이걸 받아와가지고 아빠 닭이 아니라 병아리를 받아왔겠죠. 병아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집안에서 키우다가 그 다음에는 밖에 그 아파트 근처에 이렇게 올라가는 곳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1층이 좀 떠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키우고, 얘가 암탉이 수작으로 붙이기로 했었는데 알을 무지 낳았거든요. 우리 막내가 먹고 자랐습니다. 달걀이 엄청 고소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가지고 시중에서 파는 달걀은요 고소한 맛이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키운 이 닭은, 근데 제가 그 닭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닭은 저를 쫓아다닙니다. 제가 가면요 앉아버립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교사 아파트에서 계속 놀러 다니다가 내가 이제 막 부르면 저쪽으로 쭉 나옵니다. 얘가 이렇게 잡고 닭장에 넣고 아침에 가서 또 열어줍니다. 대단하셨습니까? 우리 닭대가리 닭이 엄청 인공지능과 우리의 자세, 발전하는 속도가 대단하다고 보십시오. 개미에서 원숭이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이게 익스포넨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And it's very hard to forecast. What can these things do? We don't really know the limits. Everything we can imagine and more. It's a hard thing to think through, and has really incredible possibilities.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인공지능은 게임치입니다. 지난번에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해서 대표적으로 망한 기업이 노키아가 있죠. 노키아는 규모의 경제만 있고, 우리는 그냥 하다 말래 하다 망했습니다. 요즘은 AI를 해야 기업이 가치 평가를 받죠. 최근에 뭐 그게 구글이 됐든, 요즘 그래서 아이폰이 애플이 약간의 좀 주목을 크게 못 받고 있죠. AI 모델이었고. 근데 아마존이 메타, 페이스북, 그다음에 구글, 모든 것들이 AI에 단련되고 있죠. 요즘은 우리나라 AI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10년 후에 아마 글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사라지겠죠. 삼성은 남아있을까요? 물론 삼성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AI, 반도체. 유일하게 살아남은 굴뚝 기업이 삼성전자였으니까, 인공지능은 우리를 이제 우리들을 어떻게 바꿀까? 저기 보면 모든 학문에 다 AI가 들어가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코끼리 말씀처럼 말 얘기처럼. 보시면 여기 카이후라는 그 창업자인데, 여기 보면 왼쪽 최적화, 오른쪽 창의적,
아래 공감력, 위로 아래로 공감력이 떨어지는 직종, 위로 공감력이 많이 필요한 직종. 그렇게 네 가지 중에 왼쪽 아래는 다 인공지능이 되지 않아. 택시기사, 영상의학, 트럭기사, 청소원. 그 다음에 왼쪽 위, 저거는 사람이 주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서포트를 하는. 그래서 선생님, 의사, 간병인. 오른쪽 CEO. 슬프시죠? AI가 큰 역할을 하고요. 전략과 모든 마케팅 AI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서포팅하는. 저 같은 이제 연구 개발하는 사람. 오른쪽 아래 보시면 과학자, 연구조사, 사람하고 AI가 같이 일을 하는. 이걸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다 하는 거를 참고를 하시고요. 결국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AI를 잘 아는 사람들이 AI를 잘 모르는 90%를 대체시키고 있습니다. 증폭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AI가 없을 때는요, 너 이거 1년만 하면 돼. 이거 보면 한 6개월만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요, AI라는 증폭기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차이가 실력 차이가 별로 안 났었는데 AI를 꾸준히 6개월 동안 쓴 이 사람하고 에이 뭐 나중에 하지 라고 한 AI를 잘 아는 사람하고 처음에는 별로 실력 차이가 없었는데요. AI가 그 실력 차이를 엄청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명학자들도 다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고, 그래서 10%의 AI를 잘하는 사람이 90% 사람들을 대체시킨다는 말이 나오고 그렇죠? 인공지능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시작했죠. 파라솔은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패러슈트, 넓게 펼쳐지는 낙하산. 패러다임은 널리 펼쳐진 다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카카오 할아버지 하면 다 쓰지 않습니까? 전에는 안 썼죠. 에이 이거 어떻게 읽었어? 근데 혹 여러분들 중에 AI 그거는 젊은 사람들만이 하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해? 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달라지십시오. 이제 모든 사람들이 AI를 하지 않고서는 아니 거꾸로 하면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온다. 창의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도구라고 스탠포드 대학의 제레미 어틀리라는 교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증폭시켜준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을 전에는 생각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AI하고 대화하면서 이거는 어떨까 저거는 어떨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구를 넘어서 아웃풋 혁신 파트너 심지어는 팀원으로서 AI를 활용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오늘 강의가 굉장히 강의에 있어서 이 나이 공사를 다닐 때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러분 그냥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AI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우리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제주도에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 센터를 봤더니 그룹들은 거의 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SK는 중국에 이렇게 갖고 있고 요번에 SK 중국이 울산에다가 공부가 최대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사업을 줬더라고요. 이거 그렇다면
오늘 교수님들이 꼭 이 말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 관광하고 그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더 안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혹시 그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 때문에 못하는 건지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앞에 그 AI에 대한 그 업무 효율 향상이라든지 그런 수요 저희들이 이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위탁을 받았거든요. 그런 AI 쪽으로 기업 30세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계직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원하는 시간에 저녁이든 주말이든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연락처, 모르는 거는 그냥 남기시고요. 연락처하고 성함을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적절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교육들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맙고요. 사실 JBC하고 저 첨단부 한단지 보면 이제 산학융합원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에 한라산 방향으로 빈 건물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대기업 파트너도 찾았고 기획적으로 편입 분석을 했는데 이게 투자 대비 수익이 결국 제주는 돌아서 제주의 산업 규모, 기업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해서 그게 좌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은 우리 저 어디 도시가스가 애월 저쪽 가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굉장히 열을 많이 먹고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도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제주도는 뭐니 해도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1등이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지금 20%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재생에너지 100%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운영하기 위한 굉장히 최적의 장소인데, 왜냐하면 그 풍력발전기하고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걸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봐야 그걸 100% 수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내도록 놔버리면 정전이 돼버리거든요. 쓰는 만큼만 만들도록 컷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전력 제어라고 하는데, 그 전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력 제어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생에너지 20%에서 30%, 50%, 100%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도에서 CFI 2035 그 정책과 그 비전에도 굉장히 적합하게 갈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 현역 분석에 따른 수익 투자 대비 그 수익성 분석이 이제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분산 데이터 센터라고 조그마한 것들을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도에서 좀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산업 규모에 따른 데이터 센터 그 자체보다도 제주도에 굉장히 특화된 데이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하면 그린을 붙입니다. 그린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그 바이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오 데이터 센터. 제주도만의 어떤 비즈니스 혹은 사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 구축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서 제주의 어떤 산업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